등비수열 같이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은요, 등차가 뭐였습니까? 등차는 같은 등자에다가 차, 같은 떨어져 있는 거에서 13579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비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는 선생님 나눗셈이라면서요. 근데 그 비라고 얘기하는 무슨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곱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차와 비. 자, 봐라. 등차. 더하기가 아니고 차였어. 곱셈이 아니라 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나눗셈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빼기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차이. 그래서 어떤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커져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에 있는 것에서부터 작아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의미로다가 수열을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수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등차, 등비수열은 어떤 한계가 있는 유한 수열을 얘기할 때 그런 개념에서 수열들을 얘기했던 것들이고, 각각의 차가 존재하는데 그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그게 어떤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걸 차라고 얘기했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겠죠. 1에다가 2를 곱해 봅시다. 2에다가 뭘 곱해? 또 2를 곱해야겠죠. 2를 곱해 봅시다. 16이 되겠죠. 32가 되겠죠. 같은 비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 뜻 제대로 볼게요. 1, 2, 4, 8과 같이 첫 지형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했죠. 공차는 참 맛있는데, 그지? 저도 공차 버블티 참 좋아하는데요. 청포도 스무디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아무튼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집합기호로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쵸? N항 AN과 N 플러스 항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게 존재한다. AN 플러스 1항이라는 것은 앞에 항에다가 R이라는 걸 곱했는데 레이시오라고 부르죠. 레이시오니 레이티오라고 하느니 영어 잘하는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어떤 B라는 그런 뜻이죠. 네, B. 그래서 AN에다가 같은 B를 곱하게 되면은 그 뒤에 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등비 수열에서 뒤에 거에다가 뭐를 나눴기 때문에 4가 됐고, 똑같은 숫자를 또 나누게 되면 이게 되고, 또 똑같은 숫자를 나누면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뒤에 거에다 그 B를 나누게 되면 앞에 거가 된다. 그게 공비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등비수열도 존재할 텐데, A에는 A의 R에 n-1승이다. 우리 등차 수열은 어땠어요? A에는 A 1항은 1을 생략한다 그랬지? n-1D라고 했지? 예, 그래서 공차를 하나 뺀 것만큼 곱해갖고 더하는 거. 제일 처음 항에다. 얘는 마찬가지 제일 처음 항에다가 공비에다가 하나 줄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져 지수로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비가, 그치?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요거 보면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등비중항, 등차중항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등차중항이라는 건 뭐였어요? 1, 3, 5, 7, 9 가운데 거에다 2를 곱하면 양변에 있는 것의 합이다. 가운데에다가 2를 곱하면 양변에 양 옆에 있는 아이들 합이다. 0이 아닌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할 때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한다. 등비중항, 등차중항 알겠죠? 가운데의 제곱은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1, 2, 4, 8
가운데 제곱은 16이고 쟤네 두 개 곱하면 16이고 맞습니까? 얘의 제곱은 4고 얘네 두 개의 곱은 4고 예 맞네요. 예. 그래서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어이구구구구구 방송 사고가 나버렸어. 이게 포인터를 잘못 만지면요 이렇게 다 날아가요. 포인터가 날아갔어요. A라는 것은 G라는 것은 등차 중앙을 A라고 했고 등비 중앙을 G라고 얘기했을 때 저거는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저기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산술기하 평균이 나왔어요. 이 그 두 수가 두 양수는 산술기하 평균과 같으므로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 오, 예, 눈치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등비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이라는 거가 존재하는데요. 등비 수열은요. 거창할 건 없어요. 근데 식이 조금 외우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금방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마음을 먹기 나름인 것 같아. 등비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어땠지요? 등차 수열은 공식 잘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식집을 어쨌든 선생님이 또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줄 겁니다. 공식집을 줄 건데 잠깐만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네 됐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게 있어. 근데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똑같이 SN은 sum이라는 거에 N까지 합이라는 뜻이죠. R이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공비가 1이 아닐 때 1일 때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R이 1보다 클 때는 첫 번째 공식,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 편리하대요. 음수 양수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써도 되고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래요. 네, 근데 1일 때는 SN은 NA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공식은 또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냥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그냥 통째로 다 더한 거예요. 근데 더하다 보니까 식이 간단해졌고 간단해진 거에 대한 어떤 관계, 식을 구해가지고 단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이제 밝힐 때가 됐어. 그치? 누구일 것 같아요? 자, 내가 찾아줄게. 네, 여기 있습니다. 가우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우스 기호 생각나죠? 가우스가 뭐였더라? 이 아저씨가 아주 유명한 그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글쎄 그 큰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합 아주 복잡한 그 합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거 합을 만든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러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가장 못 사는 그러니까 월급이 제일 적고 힘든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목수예요. 지금도 우리 뭐 그냥 할 일 없고 취직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은 막노동 나가서 벽돌 나르고 뭐 집 짓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목수도 그런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수는 근데 요새 목수는 잘 벌면은 대기업보다도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목수가 되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5살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손님이랑 계산하는 거를 도와줄 정도로 수학을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부터 해서 이렇게 막 더하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 학교 선생님이 좀 놀래가지고
천재가 나왔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게 단순화하는 거에 되게 탁월하다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현장 수업할 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저기 단순화돼 있는 거에 그 목표를 좀 두고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를 가우스 기호 안에 넣으면 이 숫자보다 최소한의 정수 1이라고 친다. 단순화하는 어떤 과정의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식을 이렇게 그냥 공식화해서 그냥 이거 써 하고 이렇게 그냥 어떤 기계로 이렇게 하면 냉장고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냉장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외우세요. 뭐 어렵습니까? 이거 공식을 만들어내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죠? 자, 아무튼 뭐 전체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까지의 합은 S1일 거고요. 그건 똑같아요. 그쵸? AN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요거 1 뺀 거랑 똑같다. 그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단 얘는 2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상이어야 한다. 왜? 1 이상일 때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저기 지수 로그에서처럼 계속 연달아 곱해지는 숫자가 1이면 안 되죠. 그쵸? 등비수열의 합이 될 조건입니다. 우리 등차수로에도 이런 거 있었죠. 시험 내기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항은 뭐 이렇게 되는데, A 곱하기 R의 n승이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뭔지 알겠어요? A는 R의 상수꼴이고, 자, 이렇게 항상 이런 예쁜 모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자, R가 지금 R라고 지금 읽은 것 같은데, R2 공비죠. R2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조사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R라고 지금 책이 인지하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지은이가. 등비수열의 합은 SN은 A, R, N승 빼기 A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아무튼 그게 전개하면 저런 모양이 된 거다. 저런 꼬라지로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수열이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0이 아니게 되면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모를 겁니다. 글로 저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직접 풀고 다시 되돌아와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필수예제 풀이할 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등비수열 SN을 알 때 일반항 AN을 쉽게 구하기.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 지금 합공식과 일반항을 이용한 식이죠. 그쵸? 일반항을 위한 식인데, A,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에서는 모를 거고요. 여기를 봅시다. 등비수열 합 SN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일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3의 지금 3의 n-1이잖아. 전체가. 그치? 3의 n-1 하고 지금 여기까지가 SN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너희 지금 눈여겨 좀 보세요. 잠깐만, 또 이런다. n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n-1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저건 괄호를 풀어줬더니 SN승 마이너스 3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1은 여기 만나서 없어지고요. 그쵸? 3의 n-1,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해서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n이 2보다 크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예. A1이 S1이니까 3 빼기 1은 2가 되고요. 그래서 AN이 2 곱하기 3의 n-1승이다 하고 결론이 나는 거고.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눈여겨보세요. 원리합계 보겠습니다. 원리합계. 지금 돈 계산하는 거야. 원금이라 그러지. 누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 민이가 다은이한테 돈을 꿨는데 뭐 1,000원을 껐다고 하자. 근데 우리 이자를 좋아하는, 이자는 영어로 인터레스트인가? 그럴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그만큼 더 빌린 기간만큼 이득을 줄게. 이게 인터레스트인가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하루에 100원당 뭐 이자를 쳐서 줄게 해서 3일간 빌리면 1,300원에 돈으로 갚는 거. 그게 원리 합계. 그렇게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걸 원리금 상환이라고 얘기하죠. 단리법, 복리법인데 단자는 여기 단순하고 여기는 복잡해서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해서 뭐 내가 3부 이자를 줄게 해가지고 1,000원 빌렸으면 1,300원 주는 게 단리법이고 복리법은 하루하루 이자가 또 불어나는 거야. 1,000원 빌렸어. 1,000원 빌렸는데 그 다음날은 1,100원이지. 이제 1%씩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한 110원 붙이고. 그럼 여기 또 이제 1% 이자를 또 붙여서 그 다음날 계속 이렇게 이자를 붙이는 방법. 어느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복리법이 이득이겠죠. 그렇죠? 예. 얼마를 빌렸든지 간에 3%의 이득인 그런 것과 1%의 그 이자 복리법을 한 거라서 나는 3% 받을래 하고 얘기하면 단리법을 하면 이게 훨씬 손해죠.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년 후 그냥 이렇게 뭐 식은 이런데 AR 비교해보세요. 복리로 얘기할 경우 2년 후는 지금 1년 일단은 이렇게 뭐 연이율이라는 거는요. 돈을 10,000원을 빌려가잖아요. 그럼 연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율이 붙어요. 보통 1년 안에 갚으면은 그렇게 복리로 하든 단리로 하든 그 이자 이렇게 돈 갚을 그 가격은 똑같이 되는데 상환금은 똑같이 되는데 상환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돈 갚는 거 돈을 갚아주는 걸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 돈을 그 맡겨두는 거를 예금이라고 하죠. 단리 복리는 아까 얘기해줬고 네 그래서 식은 일단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1 플러스 R 곱하기 N 한 다음에 A 곱해주는 것이 단리법 1 플러스 R의 N승 곱하기 A 해주는 게 복리법 2년 후는 그냥 저걸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줘서 이자를 2번 쳐주면 되는 거지만 쟤는 곱하고 쟤는 3번 해주는 거지만 3승이 되는 거고 쟤는 4승이 되는 거고 뭐 이러거든요. 제곱이 늘어나는 게 큰 거니 아니면은 그냥 곱해진 만큼 자 선생님 얘기할게. 등차 수열이 숫자가 커질까 등비 수열이 숫자가 커질까. 등차와 그리고 공차와 공비는 똑같은 숫자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등비 수열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원금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죠. 그쵸? 2배가 넘는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빨리 갚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단위법을 했을 때 똑같이 10만 원을 연이율 5% 3년을 빌렸다 할지라도 5% 이자를 3년 한 번에 1년에 5%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럼 10만 원에 5%가 얼마입니까? 5천 원인가요? 5천 원인가요? 그쵸? 그 5천 원을 1년에 그걸 다 줘야 돼. 근데 1년이니까 다달이 그거를 낸다고 해. 12개월이잖아. 5천 원을 12개로 쪼개서 다달이 그걸 내는 게 연 이율이에요. 무섭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주는 건데 그럼 1년 그렇게 냈어. 5천 원이라는 거를. 그 원리금도 조금씩 깎여지고 이랬으면 이자는 점점 줄겠지만 그 다음 해 또 똑같은 그 원금에 대한 아직도 원금은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잘못한다면 이자는 더 많이 내고 원금을 충분히 갚았어도 될 그런 이자를 다 지불했는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원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나라에서 그런 게 좀 부조리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사채. 뭐 사채? 예, 그래서 그렇게 고금리 예,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뭐 복리의 무성. 그래서 뭐 이게 자기 주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 복리의 위대함을 아느냐 이래가지고
10,000원어치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뭐 점점 그게 몇 배 불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만들었다는 사람도 보긴 봤어.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 좀 잠깐 딴 얘기로 했는데, 사람은 야성적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 공부 시간에 딴 얘기를 하네요. 투자하고 싶은 거. 예.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X표 표시한 거는 꼭 동물의 숲 같은데, 여기다가 야자나무 열매를 심으면 야자나무가 이만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뭐 봤더니 야자나무가 한 개 심었는데 막 10개가 열리고, 뭐 그 다음 해에는 뭐 10개 다 수확해가지고 나무 10개면 100개가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야성적 본능이에요. 농사 짓고 싶은 거. 근데 심을 걸 심어야지. 그치? 그렇게 땅에다 심으면 다 나는 줄 알고 여기다가 돼지를 심는다거나, 그럼 돼지는 그냥 죽죠. 썩어 없어지죠. 그래서 좀 똑똑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시간에 다른 뭔가 심지 말아야 될 걸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금입니다. 적금. 예금은 그렇게 이자를 받는 거고요. 적금은요, 적금이라는 것과 예금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금은 돈을 그냥 뒀다가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적금은요, 이게 은행원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계약을 쓰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돈을 안 뺄 테니까 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 은행 너네는 뭐 사리가 밝아서 어디다 투자해서 이자도 많이 얻고 이럴 거 아니니? 그럼 그 이자를 나도 조금 떼서 주고 그 이자에 대한 얼만큼은 너희도 뭐 가져. 하지만 그건 우리한테 티내지는 말고, 아무튼 나는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예금보다. 그럼 적금을 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용이 안 좋은 은행에다가 적금을 붓는다는 것은 좋지 않죠. 옛날에 뭐 솔로몬 은행이라 그랬나? 여기서 뭐 적금 부었다가 상인들이 우르르, 이게 이자가 좀 셌대요. 사채 쪽은 아니고, 사채 쪽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제2, 제3 금융권인가 그래. 그럼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은행이었는데, 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여기 이자가 좋으니까 그냥 보통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물론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전부 적금, 예금 다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그 작은 은행에서는 작지만 이자가 좋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했는데, 예, 은행이 망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는지 다 받았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에 대한 차이 얘기하느라 조금 썰이 좀 길었고요. 연이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 아까 했었고요. 돈을 5년을 거치를 한다. 거치. 그러니까 은행에다 둔다는 거야. 100만 원이라는 돈을 5년 거치한다는 얘기는 5년 동안 그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이율이라는 것은 매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인터레스트, 이율인 거예요. 그러면 3%의 연이율이라면은 3%의 이율을 계속 5년 동안 매해 받는 거죠. 그죠? 근데 복리가 있잖아. 그치? 단리법 있고 복리법 있다 그랬잖아. 복리법에 의해서 연이율로 하면은 3%에 계속 지수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적금 들어서 부자 돼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은행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남는 장사 안 합니다. 남김없는 장사 안 합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요. 요새는 이자율이 1%대인가 비싸봤자 2, 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뭐 10만원 적금 해봤자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고요. 거의 뭐 1억을 넣어야지 100만원 정도 받을까? 근데 뭐 100만원 하면 너희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나한테 1억이 있었는데 100만원을 이렇게 한다면 좀 별로죠. 그죠? 예. 생활비 한 달 100만원 쓰기도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면 돈은 그냥 무조건 월급 받는 게 최고예요. 월급 루팡이 최고인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월급 받아야지. 삼성노예 돼야죠.
삼성 노예 싫으면은 삼성이랑 같이 어깨 나란히 하는 프리랜서 돼야죠. 그쵸? 네. 매년 초, 매년 말, 기수불, 기말불 그럽니다. 선생님에 따라 이런 말 쓰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어요. 그 기간, 머리 수예요. 그 기간의 끝 말자예요. 그래서 매년 초에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적립을 해서 돈을 쌓아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말불은 그러니까 매년 말에 이렇게 돈을 쌓는다는 얘기죠. 계산법이 조금 다른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거 볼까요?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식이 이렇게 정해되는데 맨 마지막에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밖에 없어. 그치? 기수불이 좋은지 기말불이 좋은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있네요. 뭐 돈을 아무튼 맨 첫 해 이렇게 맨 앞에 해주는 게 좋겠죠. 그쵸? 돈은 뭐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진 않지만, 예. 뭐 저렇게, 예. 기수불이 당연히 좋겠죠. 그쵸? 예. 기말불, 뭐 돈 빠져나가는 게 뭐 제 월급은 지금 월 말에 나가기 때문에 기말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돈은 월 초에 넣는 게 좋다. 기말불입니다. 저렇게 돼요. 공식을 예, 복잡하게 외워서 풀기보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라 그러는데 아까 잠깐 다시 그 사진 볼까요? 첫 해부터 이렇게 해서 거치를 계속하는 N년 동안 한 10억이 있다고 치자. 10억을 N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쭉쭉쭉쭉쭉 첫 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N년까지. 그러면 첫 해부터 해서 거치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의 지금 합이에요. 합인 거예요. 그냥 그 공식이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A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쵸? 1 플러스 R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1 플러스 R이 당연히 나온 거. 한 칸이 1 플러스 R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거 기말불 보시면 지금 뭐 n-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항의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랑 N항까지 합과 같으니까 지금 뭐 하나 좀 빠져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은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지만 뭐 약간의 뭐 기말불보다 기수불이 이득이다 이런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이 보면서 문제를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제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일 5% 매년 말에 1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할 때 공식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10만원이죠. 원금 1 플러스 1은 왜 들어가요? 10만원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10만원 넣는데 이자만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 그치? 10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서 붙여서 받는데 60만원이 돼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매년 10만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월마다 넣는 그런 게 있죠. 네, 월마다 얼마씩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돈 구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돈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좀 알아두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이거를 좀 해놔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었고요. 수능에 나온 그런 전적은 그렇게 한두 번 그냥 이런 걸 나온 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 나왔었던가 뭐 이래요. 근데 뭐 내신엔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꼭 봐주셔야 되겠어요.